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UX, UI의 한계점이자 그러니까 현 수준은 시각적 인지에 의존을 해서 모든 걸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화면을 꺼내서 보고 작동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애초에 핸드폰 꺼내는 과정도 필요할까요? 그럼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의 헤게모니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조차 해요. AI가 너무 발전해서 핸드폰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 스마트폰의 현재 형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보면은 챗 GPT나 바드가 UX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대답을 해주는 형식이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되게 사람들한테 그동안도 수많은 AI들이 있었는데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크게 열광한 거는 사실 그런 인터페이스 덕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저는 사실 그거는 현재 단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저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쉽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UX, UI의 한계점이자 그러니까 현 수준은 시각적 인지에 의존을 해서 모든 걸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화면을 꺼내서 보고 작동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다면 애초에 핸드폰 꺼내는 과정도 필요할까요? 그럼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답은 몰라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할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AI를 베이스로 한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단순히 기능 임플리멘테이션 레벨이 아니라. 그랬을 때 디자인은 어떻게 패스를 잡고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서 제시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요즘 저도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답은 없어요, 현재.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쨌든 뭐 구글 내에도 글라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의 엔진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지금 수준이 올라온 상태고 인터페이스도 조금 더 편하게 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디자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뭐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진화를 하면은 그것 또한 진화하고 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헤게모니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조차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겠다라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AI가 발전하거나 혹은 믹스 리얼리티가 계속해서 발전하면 결국에는 이 개인화, 고도화 그리고 경량화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러한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가 가능한 경험을 갖춘 믹스 리얼리티 혹은 아그먼티드 버추얼 리얼리티 기기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거 수준으로 트레시홀드가 낮아지면은 그 경험 자체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에게 위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너무 발전해서 핸드폰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 스마트폰의 현재 형태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변화하는 게 그리고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디자이너들에게는. 왜냐면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나 기술에 맞춘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걸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제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디자이너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사실 사용자하고 제일 가장 처음에 만나는 접점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메타도 새로운 XR 시대의 경험을 제공하려고 계속 애쓰는 거고 스마트폰 OS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애플도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지만 이 넥스트는 뭐냐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번에 또 공개를 한 거였고 그런 측면에서 디자이너가 없어지진 않겠네요.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판이 열리기도 하고 기술이 나오니까 이걸 본인들이 이제 따라가고 또 체득화해야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 셰프와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손님에게 이제 요리를 대접하려면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만들면 이제 누가 먹고 싶겠어요. 미슐랭 셰프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손맛 좋고 맛집이 될 수도 있죠. 네네네. 근데 그냥 손맛 정말 좋고 맛집들도 다 그들의 노하우가 있고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시스템 없이 무계획, 무개념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은 사실상 그냥 뭐 친구나 이제 그걸 이해해 줄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고객들을 대접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한식의 세계화가 어려웠다 옛날에 얘기할 때 보면 레시피 정리가 안 되고 엄마가 대충 뭐 조금 넣으면 돼 살살 묻혀줘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체계화하고 표준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빅테크들이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일들을 직접 하고 계신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은 한국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나는 글로벌 기업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꼭 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라도 있을까요? 빅테크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면 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은 있는데 전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그러면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시는 것도 기본 답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종종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르겠으면 시도를 해보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씩 시도를 해보다 보면은 더 알게 되고 방법을 이제 깨우치시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한국에도 뭐 삼성 같은 기업이라든지 네, 글로벌 레벨로 많은 프로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하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국 기업도 저는 해외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곳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빅테크의 환상은 사실 저도 없고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도대체 어떻게 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 한국에서처럼 그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뭐 인턴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인턴에서 정직원이 되는 것도 많지도 않고 처음에 어쨌든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고 또 좋은 기회를 따라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래요? 근데 빅테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면면들이시고 들어오시는 방식도 다 달라서요. 한국처럼 공채 이런 건 없고요. 팀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인재들을 찾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해도 그에 맞는 열정과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떤 영역에서 스페셜라이즈 된 분들이다. 뭐 리서치면 리서치, 뭐 AI 테크놀로지면 AI 그러면 조금 더 그쪽 부분에서 찾으시는 TO가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것 또한 저는 일관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수능이 아니잖아요. 수능처럼 어느 과목을 공부해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딱 정해져 있는 교과 과목을 베이스로 뭐 판단을 내리거나 이런 건 또 아니라서 그러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워낙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았었어요? 종종 받는데요. 제 답이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본인이 일단 테크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으면 진행을 사이드 프로젝트로라도 하셔야 되고 이런 걸 기반으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셔야 얘기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셔도 거의 대동소이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외주로 나오는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 사이드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개인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요. 디자인 쪽에서 많이 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다. 그럼 블록체인에 내가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디자이너는 디자인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 뭐 디자인을 해본다던가 피처가 됐건 혹은 홀 앱이 됐건 이런 프로세스나 플로우를 짜서 디자인적으로 실제 프로덕트 런칭은 안 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렇게 거군요.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나는 관심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을 바탕으로 내가 이걸 디벨롭 해봤고 이런 리서치도 해봤고 이걸 바탕으로 디자인은 이런데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라는 타진을 할 수 있으면 타진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 입사 자체는 스타팅 포인트 정도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열정에 맞춰서 거기서 이제 막 일을 하는 게 더 힘든 거죠. 본 게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최전선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되게 즐거웠는데요. 혹시 한국에 있는 이런 분야를 꿈꾸는 디자이너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디자인은 현재에 주어진 상황을 개선을 시키는 거다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도를 또 따라가다 보면은 진짜 이거를 내가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트라이를 해봤지만 워킹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본 전제는 계속해서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서핑을 하다 보면은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근데 모든 파도를 다 서퍼들이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 보면은 좋은 파도가 왔을 때 탈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기술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인공지능이 막 이슈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그거에 집중을 하시기보단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 때문에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 본말이 전도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고민인 거지 이거에 내가 밀릴까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재밌게 이런 고민을 하시다 보면 더 많은 길이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써먹으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아, 저요? 아니, 일단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요. GPT를 통해서 혹은 바드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부터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일할 때도 뭐 리서치 관련이라든지 이런 검색 자체를 기존의 검색으로 했을 때보다도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뭐 기능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정해진 룰이 아직도 없고 앞으로도 막 이렇게만 사용하세요는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하게 써보는 게 저한테는 현재 주안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하시지 않을까.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게 네, 그래서 최고네요, 항상 최고. 바드와 챗 GPT 둘 다한테 물어보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기사를 쓴 후에 이 기사의 제목을 편집 기자 입장에서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시키면 또 다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두뇌로 섞어서 다시 이렇게 붙이고 그런 경우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왕도가 없어요.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니즈도 다를 거고 그걸 하시다 보면은 개인화된 AI를 또 나중에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곧 오니까 그걸 또 개인화 시키셔서 기자님 스타일에 맞는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상희님의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은 미드저니 이용해서 아, 네. 운동화 디자인을 이렇게 해보고 그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가지고 놀았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해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뭔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건지. 그냥 뭐 큰 의미 없어요. 아, 네. 많이 써보고 재밌게 써보고 이걸로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떨 때 작용을 더 잘하고 덜 반응하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맹점들을 파악하거나 장점들을 파악하려면 써봐야 되니까. 그렇죠. 가령 어떤 측면에서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는 잘 안 되더라. 근데 이건 또 잘 되더라. 혹은 이건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잘 되더라.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고 빈 구석이 많으니까 그 빈 구석을 어떤 식으로 메울 수 있을까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많이 실험해보고 네네. 많이 직접 해보는 거 그리고 실제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거 작업들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인풋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결국엔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고 이거는 누가 뭐 템플릿화 시켜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양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되 이제 툴이 바뀐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또 공부를 하는 것도 맞는 게 아닌가. 네, 상희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최전선에 있는 구글의 디자이너 상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자이너의 센스를 갖춰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적인 사고 능력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